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패션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다음 시즌의 성공을 좌우하는 패션 비수기 필승 전략입니다. 패션 업계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패션 마케터분들이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웨비나에는 300분 가까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 주제에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여름이 길어지고 긴 추석 연휴가 10월 초에 자리하고 있어서 10월 초까지는 비수기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휴 직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까지가 가장 큰 성수기 피크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패션 트렌드와 전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수기를 단순히 움츠러드는 시기가 아니라 다음 시즌 성장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왜 크리테오가 패션에 대해 자신 있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보유한 패션 커머스 데이터의 스케일과 학습 역량 때문인데요. 우선 매일 약 5,200만 이상의 국내 패션 오디언스가 크리테오 커머스 미디어 안에서 패션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68만 건 이상의 전환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하면서 캠페인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크리테오가 매일 2억 개의 패션 스큐를 실시간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단순히 어떤 상품이 팔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의 특성과 유저의 구매 의도까지 연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480개 이상의 국내 패션 파트너사들의 사이트와 앱에서는 매일 40억 원 이상의 크리테오 기업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크리테오는 패션 이커머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미 뛰어난 성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패션 비수기 전략도 자신 있게 공유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크리테오는 방대한 커머스 미디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션 업계에 특화된 성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실행의 중심에는 바로 패션팟이 있는데요. 패션팟은 패션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패션 업종 맞춤 전략을 제안하는 TF팀입니다. 저는 이 패션팟을 리드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시즌마다 패션 광고주 맞춤 전략을 수립과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크리테오 강수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요 콘텐츠를 준비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님, 패션팟에서 맡고 계신 역할과 오늘 공유해 주실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팟에서 키어카운트 트렌드 분석과 성과 파인 튜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 매니저입니다. 특히 패션 광고주 맞춤형 전략을 위해 시즈널리티와 트렌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패션 비수기 속 트렌드와 주요 광고주의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인사이트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진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팟에서 신규 계정을 담당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맞춤 제안서 제작부터 기술 연동, 초기 성과 모니터링까지 온보딩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정의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앞서가는 비수기 전략, 유저 선점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끊임없는 마케팅 구조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가 성수기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아젠다인 패션 비수기 트렌드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진님, 올해 상반기 패션 업계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마케터분들도 비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 업계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 시점 가장 중요한 흐름은 모두 알고 계시는 패션업계 실적입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주요 패션 기업의 2분기 실적 보고가 발표되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패션 기업 모두 매출이 좀 하락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역성장 그리고 적자 전환까지 확인되면서 저와 같은 패션 마케터들은 정말 울고 싶은 상반기였습니다. 네, 그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경기에는 아무래도 마케팅이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상반기 그리고 비수기까지 보수적인 마케팅 트렌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액션에 따라 바로 성과로 드러나는 건 바로 광고주 오가닉, 즉 웹사이트 유니크 비지터 트렌드겠죠. 그래서 패션 광고주의 최근 3년간 오가닉 UV 트렌드를 활인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3, 24년도 평균값 대비 25년도 평균 UV 수치가 다소 감소하면서 즉 유저 활동성이 감소한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기일수록 비수기에는 더 마케팅을 줄이고 성수기에 그 마케팅 비용을 몰아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 간 양극화 트렌드가 더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성수기는 그래프 우측에 보이는 23, 24년 성수기 상향 트렌드보다 그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 주신 흐름을 보면 마케터들이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마케터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경기 때에는 ROI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불경기일수록 효율에 더 집중을 하시고 이게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 하반기도 ROI에 집중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광고주분들이 ROI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4분기, 성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4분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의류를 포함한 준내구재 판매 지수 및 소비자 심리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즉 소비 심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부터 반등함에 따라 준내구재 즉 의류 판매 지수 또한 5월부터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도 있었고 저도 옷을 하나씩 사 모으고 있는데요. 한두 개씩만 사려다가 금세 결제금이 20만 원씩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서 실소비까지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4분기부터 나아진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그럼 그 4분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올해 4분기는 이전에 없던 구매 피크가 예상되는 만큼 4분기에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기부터 선제적인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결국 4분기 실적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먼저 유저를 선점하는지로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성수기에 앞서서 비수기에 유저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유저 선점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비수기에는 마케팅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CPC가 저렴해지고 트래픽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패션 광고주의 CPC 트렌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7, 8월에 확 꺾이는 CPC 트렌드가 눈에 딱 들어오시죠. 즉 비수기에는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유저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예산을 쓰더라도 성수기보다 비수기에는 무려 44%나 더 많은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비수기에 유입된 유저 중 약 30%가 성수기까지 전환 매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수기일수록 어퀴지션을 포함한 풀퍼널 캠페인을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저 확장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확장한 유저 중에서 30%나 성수기까지 리텐션 된다니 비수기 유저 선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다만 어떻게 고가치 유저를 유입시킬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요. 고가치 유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네, 고가치 유저 선점은 CRM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고가치 유저를 리텐션하는 건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수기를 대비하려면 오디언스 풀을 넓히는 게 핵심이고 결국 고가치의 신규 유저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규 유저도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헬스장을 예로 들어보면요. 등록하고는 영영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같이 와서 PT 받고 단백질 쉐이크까지 챙겨 먹는 사람도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건 당연히 후자, 꾸준히 와주는 고가치 유저입니다. 그래서 고가치 신규 유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 유저 중에서도 고가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성과 입증된 엔진이 필요합니다.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고가치 신규 유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광고주 오가닉으로 들어온 신규 유저랑 크리테오가 데려온 신규 유저의 LTV를 비교해 봤는데요. 크리테오 신규 유저가 광고주 오가닉 신규 유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재구매율도 높고 장기적으로 더 잘 남아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 생애 가치가 무려 77%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오고 마는 사람보다 꾸준히 PT 받고 매일 운동하는 헤비 유저. 그게 바로 크리테오가 데려오는 신규 유저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성수기를 대비하려면 크리테오 같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활용해서 고가치 신규 유저를 선점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고가치 유저를 확보하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도 이어질까요? 네, 종종 어퀴지션 캠페인이 리타게팅 대비 매출 성과가 눈에 확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테오는 단순히 신규 유저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고가치 신규 유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퀴지션이 단독으로도 성과를 냈지만 무엇보다 리타게팅 성과에 기여하면서 캠페인 전반적인 성과 업리프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퀴지션에서 유입된 유저가 리타게팅 오디언스 풀로 인입되면서 웹사이트 방문자부터 구매자, 그리고 첫 구매자 볼륨에서 큰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신규 유저 확보가 리타게팅까지 이어지는 전체 성과를 키운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 큰 트렌드라고 한다면 패션의 날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하죠. 정말요. 네, 요즘 날씨를 아주 잘 나타내는 짤을 가져왔습니다. 입추 매직을 바랬으나 아직도 회사 출퇴근만 해도 땀이 줄줄 나고 집 딱 도착하면 정말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조금만 지나면 시베리아보다 더 추워지니까 패션 마케터로서는 정말 난감한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 때문에 SSFW 시즌으로 집중되던 소비자 구매 타이밍이 분산되면서 시즌리스 마케팅이 대두되었습니다. 시즌리스란 크리테오 SS 제안서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즌리스, 계절이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란타 가디건, 냉방용 셔츠 많이 들어보셨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사계절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한 제품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패션 브랜드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섬 하위 브랜드에서는 셔켓, 여름 니트처럼 이름부터 시즌리스를 반영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LF의 리복에서는 간절기와 여름 모두 착용할 수 있는 다계절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트렌디한 신상품 중심 전략보다는 다계절성, 다기능 제품에 맞춘 시즌리스 전략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에 걸맞는 마케팅 전략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시즌별 패션 마케팅 전략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절 구분이 사라지면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리스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계절 구분이 사라지면서 시즌리스 전략은 기존 마케팅 전략과는 구도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도넛과 프레첼에 비유해 봤는데요. 기존 패션 마케팅은 계절 구분과 재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넛처럼 일정한 순환 구조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SS 시즌의 상품 출시, 시즌 오프 세일, FW 시즌 출시, 불프 세일, 다시 시즌 오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시즌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레첼처럼 복잡해진 전략 액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뚜렷한 계절이 없다 보니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지고 그걸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제품도 여름이 아닌 얼리 썸머, 핫 썸머처럼 더 세분화되고 타겟 역시 단순히 여름, 겨울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트렌드도 워낙 다양해지고 빨리 변하다 보니까 실시간 트렌드 대응이 가능한 자동화 엔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저 맞춤형 자동화 최적화가 있는 퍼포먼스 매체 활용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저 선점과 동시에 이런 전략이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크리테오처럼 커머스 특화 플러스 빅데이터 기반 최적화 엔진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꼭 짚어주셔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수기는 어느 업종에서나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특히 올해 패션 업계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요 패션 기업들에서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비수기를 극복하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패션 광고주들은 비수기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극복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트렌드와 함께 마케터가 생각해야 할 미션, 그리고 그 미션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리님은 화장품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네, 저는 올리브영에서도 사고 있지만 최근에는 무신사나 지그재그에서도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무신사나 지그재그처럼 기존 패션 플랫폼들이 뷰티 카테고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업계 전망이 좋지 않았고 패션 기업은 매출을 상쇄시켜야 할 액션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른 카테고리로 다각화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뷰티 말고도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키즈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지그재그 경우에도 기존 여성 의류 중심 플랫폼에서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상품군을 확장했습니다. 다른 패션 플랫폼 29cm도 이구홈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고 최근 오프라인 스토어도 오픈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HDX가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남성 중심의 스포츠웨어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요즘 러닝이 또 핫하죠. 그러면서 여성 소비자가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여성 스임웨어 및 언더웨어 카테고리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패션과 더불어서 다른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기존 타겟팅과 운영 전략에서 벗어나서 확장한 카테고리에 맞는 유저에게 도달하고 신규 상품 푸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새로운 구조의 캠페인 운영이 필요하겠죠. 크리테오에서는 신규로 확장한 카테고리를 부스트할 수 있는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즈 카테고리로 확장했다고 하면 영융화용, 의료 관심 유저 등 관련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 타겟팅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카테고리 상품으로만 상품 세트를 구성하고 해당 상품만 노출함으로써 신규 상품을 푸시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확장 카테고리에 맞는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카테고리 다각화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트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패션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은 바로 리브랜딩입니다. 최근 주요 패션 기업들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신규 타겟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SI빌리지는 최근 신세계 V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Very Me, Very 신세계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기존보다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대표 럭셔리 플랫폼으로 위상을 굳히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다른 사례로 코오롱몰은 플랫폼을 전면 리뉴얼했는데요. 코오롱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개인 취향,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이 스스로 탐색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리브랜딩은 단순히 이름 바꾸기가 아닌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유저와의 접점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리브랜딩도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고 보니 올해는 특히 패션 마케팅에서 신규 유입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많은 패션 광고주분들이 로아스 같은 매출 성과를 주요 KPI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 구매를 KPI로 바꾸거나 어퀴지션 캠페인 비중을 크게 늘려서 운영한 사례가 유난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크리테오에서 주요 패션 광고주 계정의 어퀴지션 캠페인 예산 비중을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트렌드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저에게 도달하려는 니즈가 확실히 드러난 거죠. 따라서 지금 유저 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존 유저만 지속 타겟팅하거나 이전부터 이용해오던 신규 유저 타겟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도달하지 않은 유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서 신규 유저 오디언스 테스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크리테오는 고성과 신규 유저 오디언스인 프로스펙팅과 컨버전 루컬라이크 오디언스 비교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프로스펙팅은 패션 광고주의 트래픽과 구매 이벤트를 기반으로 AI가 최적의 잠재 유저를 찾아 타겟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광고주분들이 훨씬 손쉽게 관심 유저를 타겟팅하실 수 있겠죠. 컨버전 루컬라이크는 다수 구매자 등 특정 이벤트를 시드 이벤트로 설정해서 유사 유저로 확장해 나가는 오디언스입니다. 설명으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이 둘의 오디언스 오버랩은 5%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둘 중 어떤 오디언스를 쓸 때 도달률을 확장하면서 신규 유저 유입 및 첫 구매까지 이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광고주마다 잘 맞는 오디언스가 달라서 A/B 테스트로 가장 효과적인 오디언스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은 정말 K가 붙으면 뭐든 잘 팔리는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 K-뷰티, 그리고 K-패션까지. 이런 국외 K-트렌드와 함께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패션 광고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 흐름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신사는 지난 1분기 일본 거래액이 전년 대비 114% 성장하면서 글로벌 스토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K-패션 파워죠. 장표 우측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무신사 외에도 글로벌 공략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진출은 이제 일부 브랜드만의 전략이 아니라 패션 업계 전반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어쩌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과제일 것 같은데요. 해외 마케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는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다 신경 써야 하잖아요. 누구를 타겟팅해야 하는지, 어디에 광고를 노출해야 하는지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진출의 A to Z까지의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출 국가에서는 어떤 유저가 매력적인지 현지 오디언스 분석까지 필요하고요. 캠페인 운영 준비가 다 되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지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실 때는 매체 선정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마케터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일 텐데요. 혹시 매체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크리테와 같은 글로벌 매체 활용을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캠페인과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매체를 선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오디언스 도달률, 노출되는 지면, 그리고 해외 신규 유저 확보뿐만 아니라 실 매출 성과까지 따라와주는 매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유저 도달률이 약 80%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크리테오 오디언스를 통해서 고가치 해외 유저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 국가에서 노출이 가능하고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프리미엄 지면과 각 제휴가 되어 있어서 노출 지면 퀄리티에 대한 부담도 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테오는 패션 커머스에서 전환 매출 성과가 정말 잘 나오죠. 해외 신규 유저 확보부터 실질적인 전환 매출 성과까지 보여드릴 수 있고, 즉 ROI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매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에 크리테오만큼 든든한 파트너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트렌드만 남아있는데요. 네, 마지막은 요즘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입니다. 혹시 광고 보시다가 혹해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해도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갑자기 다이어트 보조제, 과일사, 운동복, 매일 밤 충동 구매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두 AI로 인해 바뀐 소비 여정인데요. 이걸 디스커버리 커머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뭘 사고 싶어서 검색하고 가격 비교하고 구매하는 검색형 쇼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AI가 추천한 광고를 보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자연스럽게 구매에 이르는 발견형 쇼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스토어는 발견 탭을 만들어서 쇼핑 컨텐츠 중심으로 여러 관심 제품 광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은 AI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서 잠재 구매 시그널을 수집하면서 쇼핑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는 명확한 구매 의도가 없던 소비자에게 잠재 시그널을 탐지하고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숨겨져 있던 구매 욕구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요즘 이런 발견형 쇼핑 때문에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마케터들에게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재 시그널을 잘 탐지할 수 있도록 고퀄리티의 유저 데이터가 중요하겠고, 또 정교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AI 기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방문 이력과 구매 이력뿐만 아니라 잠재 관심사까지 파악이 필요해서 유저 데이터 수집이 더 중요해졌고요. 이런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를 예측해야 하니까 데이터 기반 예측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발견형 소비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유저 몰입도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한 크리에이티브 활용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 마케팅을 하고 고도화된 AI 기술을 가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AI 활용에서는 크리테어를 또 빼놓으실 수 없겠죠. AI 기반 잠재 유저 타겟팅,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유저가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노출되는 배너, 실시간 비딩 트렌드를 파악해서 성과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AI 엔진, 그리고 AI 기술 활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해주는 젠 AI 크리에이티브 등 유저 쇼핑 여정에서 이런 AI 기술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패션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데는 유저 타겟팅부터 상품 추천, 크리에이티브까지 모든 과정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크리테오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진님과 패션 업계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진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의진님과 함께 다음 아젠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는 패션 마케터들에게 더 많은 고민을 안겨줄 시기일 텐데요. 4분기부터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성수기로 접어들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비수기 시점부터의 준비입니다. 의진님,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마케팅 전략 실행이 필요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비수기를 그냥 매출이 줄어드는,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시기가 오히려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유저를 선점하고 성수기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시기이기 때문이죠. 저희 크리테오가 실제 패션 광고주들과 함께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면 성수기의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패션 광고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분석한 결과 패션 광고주들의 비수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하나는 비수기의 마케팅 예산을 줄이면서 신규 고객 확보 캠페인인 어퀴지션을 축소하고 리타게팅에만 집중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비수기에도 적극적으로 어퀴지션에 투자해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에 따라서 성수기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수기 전략이 달랐던 두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8개의 대형 패션 광고주를 전체 예산 대비 어퀴지션 비중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A그룹은 비수기에도 어퀴지션 비중을 약 30% 수준까지 확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규 유저를 확보했고, B그룹은 약 6%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리타게팅 위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두 그룹 간에 성과 차이가 있었나요? 두 그룹의 성과는 정말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A그룹은 전년 대비 오디언스, 도달, 전환, 매출 모든 지표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리타게팅 위주로 운영했던 B그룹은 모든 지표에서 YOY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퍼널별로 보아도 차이가 분명했는데요. 먼저 상위 퍼널에서 A그룹은 오디언스가 78%, 유저 도달이 51%까지 증가하면서 이후 단계 성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B그룹은 당연하게 유저 도달 측면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과 직결되는 하위 퍼널에서 차이가 굉장히 극명했는데요. A그룹은 구매 전환이 약 50%, 전환 매출이 40%, 구매자 수는 무려 10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전환 수, 매출, 구매자 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즉, A그룹은 비수기부터 적극적으로 신규 유저를 확보해서 성수기에도 이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반면 B그룹은 제한된 오디언스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성과 확장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수기 동안의 A그룹은 어퀴지션 캠페인을 적극 확장한 결과 성수기의 평균 성과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B그룹은 어퀴지션 캠페인을 축소한 결과 성수기 성과가 하락했습니다. 즉, 비수기 동안의 신규 유저 선점이 성수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수기를 위한 투자 구간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수기에도 어퀴지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듯 비수기 준비 수준이 성수기 성과의 격차를 결정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비수기 어퀴지션 전략의 중요성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수기 어퀴지션 캠페인을 통해서 유저가 실제로 어떤 흐름을 거치고 성수기 성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퀴지션 캠페인으로 타겟하는 유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내부적으로 캠페인 런치 후 유저가 클릭부터 실제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리드 타임을 분석한 것입니다. 먼저 유저 A를 보시면 어퀴지션 캠페인을 처음 클릭한 이후 무려 29일이 지나서야 첫 구매가 발생했습니다. 즉, 신규 유저는 캠페인에 노출되더라도 즉각적인 구매 전환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환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저 B는 어퀴지션 캠페인을 클릭한 뒤 리타게팅 모수에 귀속되면서 이후 노출된 광고를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건 저희 크리테오가 제일 잘하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고려가 강화된 결과 첫 클릭으로부터 약 20일 만에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신규 유저는 어퀴지션을 통해 즉각적으로 전환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환에 기여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규 유입 유저가 리타게팅 풀에 쌓이면서 브랜드 리마인드가 가능해지고 추가적인 전환 기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즉, 9월과 같은 비수기에 어퀴지션 캠페인을 집행하면 그 유저들이 10월 이후 성수기 시점에서 실제로 구매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기 어퀴지션 집행의 베네핏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퀴지션으로 유입된 유저는 리타게팅 풀을 확대하면서 이후 캠페인의 성과에 기여하고 동시에 리드 타임을 감안해서 비수기부터 신규 유입 유저 유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면 성수기 성과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수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수기 매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비수기 어퀴지션 캠페인은 유저 유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수기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앞에서 유저 레벨로 사례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전체 캠페인 레벨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퀴지션 캠페인을 흔히 브랜드 인지도나 단순 노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단순 노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 전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 패션 광고주의 어퀴지션 캠페인 결과인데요. 런치 후 한 달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퍼널에서 약 357만 명이 노출되었고 그 중에 7만 3천 명이 클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900건이 넘는 직접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입된 사용자들은 리타게팅 풀에 귀속되면서 하위 퍼널에서도 다시 고려와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한 유저들은 이후에 재노출을 통해 25건의 추가 구매를 만들어냈고 단순 노출만 되었던 유저들 역시 포스트 뷰 경로를 통해서 310건의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퀴지션은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서 퍼포먼스 성과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수기 어퀴지션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 차이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비수기에는 어퀴지션 캠페인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이는데 성수기에는 유저들이 패션 상품에 더 많은 관심도 갖고 구매도 활발하다 보니까 마케팅 예산을 줄여도 매출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침 의진님이 준비해 주신 다음 사례가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사례는 많은 패션 광고주들이 실제로 고민하시는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비수기에는 첫 번째 사례처럼 예산을 감액하거나 리타게팅 위주로만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오가닉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CRM이나 오가닉 세일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까지도 끊임없이 캠페인을 이어간 광고주와 중단한 광고주 간의 유저 이탈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광고주의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광고주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쟁사와의 비교일 것 같습니다. 광고주 A는 패션 브랜드로 성수기 직전 비수기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반면에 비교 대상으로 삼은 탑10 경쟁사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고 사이트 규모도 유사하고 유저를 많이 공유하면서 입찰 경쟁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쟁사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비수기부터 성수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왼쪽 자료는 크리테오 분석팀과 협업해서 도출한 결과인데요.
두 기간 동안 사용자군이 자사와 경쟁사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광고주 A는 성수기에 구매자 수와 전환율이 모두 감소한 반면 경쟁사에서는 구매자 수와 전환율이 모두 증가했고 매출은 28%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을 중단한 결과 고객들이 경쟁사로 이동했고 그 결과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성수기에도 단순히 자연 유입에만 의존하고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없다면 기존 유저들이 쉽게 경쟁사로 이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유저 이동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광고주 A와 탑10 경쟁사 사이의 유저 오버랩 현황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중단 이후 경쟁사와 중복되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광고주 A 단독 방문자의 경우에는 구매자 수가 8% 감소했는데요. 반면 오버랩 유저에서는 구매 전환과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래 A의 충성 고객이었던 유저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면서 성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경쟁사로 빠져나간 유저를 다시 재유입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충성 고객 확보와 성수기 매출 방어를 위해 연속적인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광고를 줄이게 되면 단순히 매출 하락에 그치지 않고 충성 고객마저 경쟁사로 이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 부담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전략을 따로 실행하기보다는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진님,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 분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터분들께서도 그동안은 가설로만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어떤 시점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부터 성수기까지 풀퍼널 마케팅 구조에 기반한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유입 단계에서는 비수기인 지금 바로 부스팅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광고주의 대부분이 예산을 줄이면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선제적인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퀴지션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성수기에는 그 결과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첫 구매 전환, 즉 미드 퍼널 단계에서는 이탈 유저나 휴면 유저를 타겟팅해서 전환 볼륨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수기를 앞두고 최소 2주 전에는 캠페인을 런치해야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구매, 리텐션 단계입니다. 평소에는 리타겟팅 오디언스를 세분화해서 꾸준히 그리고 공백 없이 도달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수기에는 리타겟팅 캠페인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수기부터 성수기까지 끊임없는 연속적인 운영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크리테오 타임라인이나 운영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진님과 하반기 풀퍼널 마케팅 타임라인을 살펴봤는데요. 공유드린 전략들을 단계별로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인사이트와 타임라인이 여러분의 마케팅 캠페인 플래닝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좀 자유롭게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전에 웨비나 등록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사항 남겨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수준 높은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링크프라이스 송재길 마케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패션 캠페인 소재 차별화 전략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진님, 아까 공유 주신 내용에도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 주시겠어요? 네, 패션 커머스는 상품 노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 이미지 배너보다는 다이나믹 배너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딩 메시지를 함께 노출하고 싶으시다면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함께 노출할 수 있는 쇼케이스 배너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젠 AI 크리에이티브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디오가 클릭률이나 몰입도가 더 높다 보니까 영상 소재가 없다 하더라도 텍스트나 이미지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크리테오만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디오 배너를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에버런스 권준영 마케터님의 질문입니다. 크리테오를 통한 패션 브랜드 자사몰 확장 시 구축할 수 있는 운영 플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번엔 의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사몰 확장을 위해서는 초반에는 무엇보다 잠재 오디언스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신규 유저를 확장하시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퀴지션 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저를 유입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는 확보된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타게팅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방문자 리마인드, 첫 구매 전환, 재구매 유도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퍼널 운영을 하시면 단순 유입을 넘어서 자사몰의 안정적인 성장과 매출 확대까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글링크 미디어의 김영석 마케터님께서 계제 지명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 크리테오의 대응 방법과 유저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이어서 진님이 질문에 답변 주시겠어요? 네, 크리테오는 계제 지면별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관심사나 쇼핑 행동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계제 지면을 직접 컨트롤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특정 계제 지면을 타겟팅을 희망하신다면 어피니티 오디언스를 활용하셔서 지면 컨텍스트 기반으로 잘 맞는 오디언스를 타겟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프로스펙트 금윤호 마케터님의 질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리타게팅 혹은 크리테오의 어떤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엔 의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도 당연히 크리테오 캠페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 매체의 태그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크리테오 태그 기반 연동이 아닌 태그리스 방식으로 커스텀 캠페인을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시다면 이제 랜딩 URL에 네이버 파라미터를 적용하셔서 광고 클릭 이후 이벤트를 광고주 측에서 추적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타게팅도 가능하신데요. 이제 CRM이나 크리테오 광고 클릭 유저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 환경에서도 신규 유저 확장과 리타게팅 모두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짧게 Q&A 함께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들은 웨비나 종료 후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크리테오와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웨비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3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분기까지는 패션 트렌드가 다소 정체된 모습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큰 성수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시점입니다. 성공적인 성수기 마케팅을 위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고가치 신규 유저의 선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패션 커머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크리테오가 보유한 패션 특화 오디언스를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고가치 유저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패션 성공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크리테오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